안녕하세요. 모두의 설계입니다. 오늘 보상실무 두 번째 암 사용 설명서 행동 양식에 따른 암의 분류 영상 내용이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 분류 코드 3자리와 행동 양식 분류 5종류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데요. 먼저 질병 분류 코드는 영문과 숫자 2가지로 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표시를 좀 보면요. 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 바로 경계성 종양을 뜻합니다. 소위 우리가 소외감,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제자리암은 사선 뒤에 2번 뜻하는데 신체 어느 부위든 발견될 수 있고요. 암이 침륜이나 전이가 됐다면 행동양식 분류는 3에서 6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사선 뒤의 3은 첫 번째 암, 1차성 악성 종양을 뜻하고요. C00에서 C97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는 D45에서 D47 혈액암이나 백혈병도 암으로 분류하는데 고액암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암보험이나 보험상품의 약관을 꼭 보셔야 됩니다. 사선 뒤에 6번은요. 암이 이동을 한 겁니다. 2차성 암에서 전이암을 뜻합니다. 그러면 행동 양식의 분류라는 거는 우리는 건강검진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보셨을 때 그 종양이 암인가 암이 아닌가는 신생물의 조직학적 형태를 가지고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 분류를 가지고 구분을 해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을 크게 해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사선 뒤에 1번이면 행동양식으로 이건 경계성 종양인데 왜 선생님 제 진단서에는 양성이라고 돼 있나요? 이거 경계성 종양으로 소외감, 유사암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질병 분류 코드를 경계성 종양으로 써주세요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게 되면 의사들이요 잘 변경을 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서가 잘못 코드가 기재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행동양식 분류를 보니까 저는 유사암이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상에 유사암으로 주장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단서의 질병분류 코드를 바꾸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선 뒤의 숫자와 조직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종양의 형태를 반드시 미리 알고 그리고 진단서상의 질병분류 코드를 잘 기재받아 오셔야 보험금을 잘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험회사는요 이거 질병분류 코드 바꿔오세요 이렇게 할 건데요 의사들이 잘 바꿔주지 않아요. 자, 행동양식 분류를 왜 아셔야 되냐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서입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한다. 조직검사 결과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선 뒤에 숫자가 1이나 2는 유사암, 소외감, 즉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라고 본다는 건데요.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하시고요. 사선 뒤에 3번, 6번, 9번은 암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선 뒤에 3은 1차성 암, 첫 번째 암을 뜻하고요. 두 번째에 사선 뒤에 6은요, 암이 다른 타장기로 이동했다. 전이암을 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암의 전이가 되면 신체 부위, 즉 그룹마다 보장을 8번, 9번, 10번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선 뒤에 6자, 9자 이거는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진단돼서 이게 유사암인지 소외감인지 또는 일반암인지 또는 전이암인지 이런 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달라지고요. 암은요 일반암이냐 고액암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 검토 그리고 진단서상에 제대로 된 질병 분류 코드의 기재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암으로 분류했기도 했고 암으로 분류하지 않았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질병분류 체계가 변경돼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아셔야 암보험을 놓치지 않고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질병분류 체계는 계속 변경돼 왔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했고 검사 장비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종양의 성격이 위험했던 게 덜 위험해지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더 위험해진 종양도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분류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고 여기서 중요한 2021년 이후부터는 8차 준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입하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이전 이후냐 2011년 이전 이후냐 2021년 1월 이전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난소암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현재 8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이후에는 난소암으로 봤는데 2021년 1월 이전에는 난소의 경계성 종양으로
받기 때문에 보장을 암으로 못 받았던 거죠. 그러면 납입 면제도 안 되고 보장도 작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라도 일반 암으로 청구를 다시 해서 못 받은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고 납입 면제와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보상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질병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왔다는 가장 쉬운 예인데 2008년 이전에는 난소암으로 봤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 KCD 5차 이후에는 난소의 경계성 종양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시 2021년 이후에는 다시 난소암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신 시기가 다 다를 거예요. 2008년 이전의 보험도 있으실 거고 2008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도 있으실 거고 또는 2021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도 있으실 건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가입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암을 분류하는 체계가 계속 달라져 왔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보상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중요한 보상 실무가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2021년 이전에 난소암으로 보장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손해사정 검토를 해서 지금은 난소암으로 보니까 못 받은 보험금을 받고 납입 면제를 받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직검사결과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종양의 인정 기준이 3개의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조직검사결과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 그리고 내가 암이 진단된 시점 수십 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완전히 변경되기 시작해요. 2020년 4월 이후에는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지 않는다. 즉 무조건 암은 진단 시점에 질병 분류 체계를 따른다 라고 약관이 완전히 변경되기 시작. 그래서 2020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들은 약관의 해석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점에 유리한 암의 분류 기준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가입 시점을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암이 진단된 시점에 변경된 질병분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암 보장에 대한 중요한 실무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어려우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시청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빠르게 보상 영상, 설계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설계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속한 올바른 보험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